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목 분석 영상을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을 다 다뤄볼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사업 내용만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목 분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로봇을 공개를 했었죠. 물론 옵티머스 로봇을 위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로보택시 발표회 때 옵티머스 로봇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족 보행을 하면서 등장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했었던 관람객들에게 이렇게 기념품들을 나눠주면서 손을 흔들고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자,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옵티머스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격 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엔비디아 로봇 공학 임원이 원격 조정만 해도 대단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옵티머스 로봇의 기술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테슬라에서 왜 이 옵티머스 로봇,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이 로봇이 내년에는 테슬라 공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토요타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맞손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테슬라를 겨냥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고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족보행 로봇 아틀라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형태를 띤 로봇이 걸어다니면서 여러가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토요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완성차 1위 업체죠. 그리고 현대차는 업체 3위입니다. 1위와 3위가 만나서 둘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맞선을 잡았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뉴스에서 소개하는 바를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로봇에 토요타 리서치 연구소가 개발한 AI를 적용하는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하드웨어는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토요타 리서치 연구소가 만드는 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라는 그런 방식의 협력입니다. 자, 이런 로봇을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응용 사업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대차와 토요타도 이 자동차 사업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기술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에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많은 주가 상승을 가져갔었는데, 그 중에 또 테슬라에서 1조 AI 칩 공급 추진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부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서버용 이 SSD 장기 납품을 논의했다라는 이 뉴스 때문에 주가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자, 내용에 보시면 서버에 들어가는 대용량 저장 장치라고 하는 이 SSD입니다. 여기 앞에 2가 붙은 거는 기업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 물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대용량 저장 장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테슬라에서 왜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 제품을 공급받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기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등에 필요한 AI를 고도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연 14조 원가량을 여기에 AI 서버와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라고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를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테슬라가 집중하고 있는 곳이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인데, 이 두 가지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AI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ESSD를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고요. 왜 이 ESSD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이 어떤 것이냐라고 봤을 땐 AI가 있고, AI가 표현되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와 장치들이 자율주행 차량과 휴머노이드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글로벌 시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또 다른 휴머노이드 관련된 또 글로벌 기업 중에 어질리티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이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이 디지트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물류회사에서 기술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2천억 원의 투자 자금 조달을 받았다라는 뉴스로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기업, 생츄어리 AI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마그나가 인공지능 AI 로봇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벤츠와 제규어, BMW, 페라리, 폭스바겐 등의 58개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 마그나라고 하는 업체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을 받는데 어디 거를 공급을 받느냐? 바로 생츄어리 AI라고 하는 이 로봇 기업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을 받는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이 피닉스라고 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 로봇이 피닉스인 거죠. 이 로봇이 이제 앞으로는 이 마그나를 통해서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기업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BMW 미국 공장에 피규어 AI라고 하는 이 기업에 피규어 01을 공급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는 앱트로닉이라고 하는 회사에 아폴로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원엑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는 1,300억 원 규모의 투자 모금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코봇이라고 하는 회사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지금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뉴스를 보시면 웨어러블 로봇이 공개가 됐는데요. 휴머노이드 같은 웨어러블 로봇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김승환 연구원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 카이스트 연구원이신데 이분이 하반신 완전 마비를 앓고 계신 장애인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웨어러블 로봇을 장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일어나서 나중에는 이 지팡이까지 이렇게 치우면서 스스로 이족 보행을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분은 평생 계속 다치신 이후로는 휠체어만 타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한 번도 걸으셨던 적이 없는데 이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이런 재활 보조 기능을 해주는 이런 로봇을 카이스트 그 개발진들이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자, 이 로봇을 엔젤 로보틱스에서 지금 또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가 이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부각을 받았었죠. 여기 내용에도 나옵니다. 엔젤 로보틱스와 카이스트가 협업을 해서 모터와 감속기, 모터 드라이버, 메인 회로 등 주요 부품을 개발을 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외 기술 대비 3배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술에 대한 뭐 놀라움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이런 장애를 앓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걸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지금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출시한다라고 한 지가 지금 조금 지났는데 언제 출시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도 휴머노이드 관련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뉴스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23일부터 26일까지 로버월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의 2천만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 G1이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로봇이 바로 중국의 유니트리가 만든 이 G1이라고 하는 로봇인데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족보행 로봇을 이제 실제로 구매 가능한 가격선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인데 이날 이 로버월드 행사에서 이족보행 로봇을 공개한 회사들이 대부분 다 중국 회사였는데 유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족보행 로봇 회사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동형 양팔 로봇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형 로봇도 최근에 만들고요. 지금 양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에 최근에 공급을 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자, 이 로봇을 보시면 휴머노이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다리가 바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양팔 로봇이다라고 불리고 있고 여기에는 22개의 감속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감속기는 SPG에서 전량 지금 공급하고 있다라고 SPG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었고요. 보시면 토요타에서 왜 이 로봇을 공급을 받았는가라고 좀 내용을 보면 뭐 비밀이다라고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여기 보시면 토요타는 자동차 생산 접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로봇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적용하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것은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요타의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 완성업체에서 자, 이 이동형 양팔 로봇을 왜 공급을 받았는가라는 부분에 당연히 이런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뉴스인 건 뭐냐면 여기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죠, 토요타는. 근데 일본 기업이면 당연히 자국의 로봇 기업들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대표적으로 야스카 전기나 화낙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있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을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입증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게 토요타 협력을 확대해 나갈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기대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첫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외국인의 수급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부각을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 제가 추측하는 거는 현대차가 이미 토요타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 개발 위해서 맞선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족보행 로봇이 좀 앞서 있지 않는가라고 시장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굳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더 많은 비중을 실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그 부분에서 큰 주가 상승의 모습을 가져가지 못했지 않았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토요타의 가능성을 염두하는 분들은 휴머노이드 쪽으로는 현대차 쪽으로 협력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 뉴스가 어떤 영역에서 토요타와 협력을 하게 될지 활용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토요타에서 공급을 받기로 확정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이동형 양팔 로봇의 기술력을 입증받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도 자동화의 그 반도체 공장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로봇을 일정 부분 테스트 목적으로 공급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이미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뉴스에 이어서 토요타 또한 자동차 공장에 적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연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물론 주가는 이때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 뉴스가 나왔던 게 10월 13일이었고요. 장후에 나왔다라고 해도 10월 14일에는 이 뉴스에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10월 14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장중 6.19% 상승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2.14%로 종가 마감을 하면서 심지어는 음봉 마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한 뉴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AI 로봇 활용 산업용 솔루션 패키지 개발을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자, 플라이비라고 하는 로봇 AI 스타트업과 맞선을 잡았다라는 MOU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9월 27일에 발표됐던 뉴스죠. 이 플라이비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좀 내용을 봤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발한 이동형 양팔 로봇의 RB-Y1이죠. 자, 여기에 플라이브의 AI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토요타와 현대차 뉴스에서도 발견을 했지만 자,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의 이런 콜라보를 우리가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소프트웨어까지 다 완전하게 내재화를 가져가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준비할 영상으로 클로봇이라고 하는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10월 26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이 기업이 로봇 자율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생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홈페이지입니다. RB-Y1 공식 주문이 시작이 되었고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기업의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을 알아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러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지만 자, 이 로봇들은 지금 상업화 단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퍼포먼스 내지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금은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RB-Y1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지금 구현되고 있는 이런 동영상이 홈페이지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자,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양팔 로봇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RB-Y1에 22개의 감속기가 이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바퀴 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유성 기어가 이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관절에 비교할 수 있는 20개 감속기가
여기에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SPG라고 하는 감속기 제조 업체에서 전량 공급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종목 분석 영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주담 통화를 통해서도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SPG가 이 RB-Y1 감속기 공급을 통해서 많은 부각을 받았었던 과거의 뉴스가 또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이동형 양팔 로봇이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연하는 영상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컵도 쌓을 수 있고요. 이렇게 물도 따르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자, 보시면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는 모습들, 이런 디테일한 동작들도 가능하다고 하고, 물류 창고 내에서 이렇게 물류를 이송 운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사람에 비해서는 지금 속도와 정교함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인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가능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이동하는 1배속 속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토요타 공장이나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서 얘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공장이나 있던 물류 센터에 이제 이 기계가 들어가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고, 이런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기술력과 상업화를 가장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출 비율을 보시면요, 지금 전전년 대비 반기 기준이긴 하지만 매출액 자체는 다소 조금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150억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 반기 기준으로 62억이 나왔다라는 거는 작년에 조금 못 미치는 매출 실적이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반기에도 매출이 뭐 급격하게 늘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지금 좀 꺾여 있는 모습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종시에 짓고 있는 그 공장이 2025년 12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건 2026년이기 때문에 올해를 지나서 이제 내후년 2026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급진적인 매출의 증가가 올해 내년 안에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2026년에 준비되어 있는 시장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술력이라든지 양산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은 충분히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 쪽에 보시면 지금 구동부품 쪽에 국내 쪽으로만 원재료가 매입이 되고 있는데, 감속기가 바로 이 구동부품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속기를 국내에서만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해외에 감속기를 지금 공급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에 구동부품이 바로 모터와 하모닉 드라이브 두 가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재료 비중의 하나인 요 구동부품 쪽이 국내 쪽으로만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SPG 쪽으로 지금 공급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사나 아니면 중국의 리더 드라이브 뭐 이런 쪽에서 공급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여기 사업 보고서에도 일본의 H사, N사는 니덱 심포고 H는 하모닉 드라이브겠죠. 그리고 중국의 L사는 리더 드라이브입니다. 여기에서 감속기를 공급받았다라고 레인보우에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수입은 없다라고 여기에 찍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지 지금 시점에서는 해외에서 이 감속기를 공급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SPG가 이 부분에서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큰 매출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협동 로봇 시장 안에서 레인보우가 갖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가 자체 기술 내재화, 부품 내재화를 통해서 감속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부품들을 전부 다 내재화를 했고요.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식품 인증, NSF 인증을 또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쪽에서도 이런 푸드 앤 비버리지 시장 쪽으로 협동 로봇 시장이 매출이 늘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뭐 유니버설 로봇이 대표적이겠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강 구조로 경쟁을 하고 있고, 중국의
많은 협동 로봇 시장들이 여기를 지금 뚫고 들어오려고 서빙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 안에서도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많은 밸류를 줄 수 있는 섹터가 협동 로봇 쪽이 아니라 저는 휴머노이드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섹터 안에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고요.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PG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협동 로봇 기업인 뉴로메카 지금 흐름이 좋지 않죠? 우하향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또 다른 감속기 공급회사 SBB테크 그리고 KRM, 두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의료용 수술 로봇을 만들고 있는 큐렉소나 고영 그리고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봇 섹터 안에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로봇 섹터 뿐일까요? AI, 자율주행 그리고 반도체도 최근에 좀 반등을 했을 뿐이지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이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4.2%를 뭐 넘겼었죠. 그리고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이게 지금 12월까지 계속 딜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라고 한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통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국내 수출 지표나 우리나라 국내 경기 회복이 시장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자자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요. 외국인이 순매도한 지금 금액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한 달 넘도록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하루도 매수한 날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팔고 있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 안에서만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들을 3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제는 국장은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미장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렉소, 고영,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수술용 의료 로봇을 만들고 있죠. 자, 이런 섹터 안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수술용 의료 로봇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러느냐라고 보기에는 미국에 상장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상반된 차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수술용 의료 로봇을 만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의 지금 차트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고영과 큐렉소 전혀 상반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글로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흐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저점에 저점 매수를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두가 다 떨어져 있는 섹터에서 나는 어떤 섹터를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선택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로봇이라는 섹터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 로봇이라는 섹터 안에서 우리가 이 테마를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요. 웨어러블 로봇도 휴머노이드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아까 우리가 그 카이스트 뉴스, 엔젤 로보틱스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근 시점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웨어러블 로봇, 삼성 보핏의 출시 소식이죠.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고요. 나온다고 해도 그게 시장에 엄청난 주가 견인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로봇 섹터를 바라보는 시장 안에서 저는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의 접근으로 바라봤을 때는 다른 섹터 중에서도 로봇을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수많은 로봇이 있겠지만 협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 뭐 다른 로봇 관련주들을 볼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를 집중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월 5일에 10만 9천 원을 찍은 뒤로 지금 12만 원대까지 다시 전저점을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에도 이 가격대에서 바닥을 확인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최근에도 이 12만 원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게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바닥인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시장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으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우리 앞에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아마존에서는 디지트라고 하는 로봇이 지금 여러 가지 물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BMW, 벤츠, 폭스바겐 이런 공장에서 각각의 로봇 기업들을 채택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좀 전에 봤었고요. 노인 돌봄 로봇, 재활 로봇 다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분야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를 가져가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로봇 섹터 안에서도 감속기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송 로봇, 서빙 로봇 누구나 다 흉내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은 관련주들이 많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우리가 한정을 짓는다라고 하면 단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직접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서 또 콜옵션 지분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바닥을 잡는 시점이 올해 12월이 될지 아니면 11월이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시점이 되었던지 간에 상승을 가져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할 때 과연 어느 섹터에서 먼저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며 어느 테마로 움직일 것인가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때 저는 만약에 그게 로봇이다라고 하면 휴머노이드 쪽에서 가장 많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 제가 또 클로봇이라고 하는 로봇 자율주행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그리고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텐선비 남윤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